수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현재 구간의 이 현물 시장에서는 3대 주체들이 아무래도 100억 원 내외 정도의 매수와 매도를 오가면서 관망세를 좀 많이 나타내고 있습니다. 수급 어떻게 봐야 될지 김도현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네, 김도현 전문가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전문가님. 자, 오늘 수급 한 줄 설명해 주시죠. 네, 외국인 선물 환매수 시점에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외국인들이 최근에 그 누적 선물 기준으로 9천 계약대 정도까지 매수가 들어왔다가 지금 전체 그 고점 대비해서 매도한 단기적인 매도 포지션 한 2만 2천 계약 정도 됩니다. 보통 외국인들이 지수 컨트롤을 할 때 선물 쪽에서 먼저 포지션을 잡아놓고 아래쪽으로 하락을 시키거나 혹은 상방 전환시키는 경우들이 많은데 외국인들이 단기적으로 보면은 지금까지 뭐 수년간의 통계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이 한 포지션을 잡는 그 기본 수량이 한 2만 5천 계약 내외 정도에서 움직였던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. 간혹 뭐 3만 계약까지 갔던 경우들이 있긴 하나 아주 특이한 경우였고, 그러면 앞으로 외국인들이 한 3천 계약 정도 더 매도하면 매도 피크는 좀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. 그리고 지금 뭐 글로벌 정치 전반의 상황 자체가 작년보다는 분명히 우호적이기 때문에 일단 뭐 좀 더 나오면 지수는 아래쪽을 한 1950포인트대 정도까지 열릴 수도 있겠지만 그 선물 환매수 시점이 이번 시장 조정의 박스 하단을 좀 잡는 위치가 될 것 같습니다. 아직까지는 외국인이 선물 환매수의 어떤 의지를 보여주지 않고 있죠. 이런 흐름이라면 지수는 조금 더 아래쪽을 좀 열어두셔야 될 것 같고, 거기에 맞춰가지고 매매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전반적으로 일단 뭐 프로그램 포함해서 지금 현재 시장 수급 좀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, 외국인들은 이틀간의 좀 공격적인 매도 이에 오늘 소폭 매수 중이지만 영향력은 좀 제한적인 것 같습니다. 기술적 반등 양상의 시장 흐름 속에서 수급도 그러한 흐름 정도로 좀 제한적으로 움직이고 있다,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주 수급 주체들 외국인과 기관 어떤 업종들을 사고 팔고 있는지도 살펴보도록 할까요? 네, 일단 뭐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위치에서는 엔화 약세 흐름들이 단기적으로는 주춤한 상황이죠. 거기에 맞춰서 운수 장비 업종, 특히 자동차 업종 쪽으로 저가 매수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, 기관들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좀 초점을 같이 맞추고 있죠. 그래서 운수 장비 쪽 일단 쌍끌이 매수가 들어와 있는데, 조선 쪽이 운수 장비 같이 포함되지만 이쪽 수급이 현재 뭐 그다지 특징적이지 않고요. 자동차 업종 쪽으로의 지금 수급이 좀 집중돼 있는 양상을 좀 띠고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 외 화학 업종에 대한 매수가 여전히 좀 유지가 되고 있는데, 이러한 흐름은 이후에 지금 당장은 화학주들도 뭐 수급은 좋지만 시세를 뭐 강하게 고점 돌파 형태로 붙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화학주에 대한 연속적인 외국인들의 매수, 뭐 어제 그제 시장에서 매도할 때도 샀던 구조는 이후에 외국인이 본격적인 재매수로 돌았을 때 화학주에 대한 시세 기대감은 유효한 상황이니까 뭐 조정시 매수 선순위 업종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, 나머지 기관 쪽에 뭐 전반적인 포지션은 뭐 금융주, 보험주, 뭐 이러한 어떤 약간의 방어 성격을 좀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좀 매수를 하고 있는 양상이고, 연기금 같은 경우에도 뭐 현재 뭐 바스켓 형태의 매매, 프로그램 차익, 비차익 쪽에서만 움직이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뭐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낙폭과대 자동차가 N 환율의 일정 정체로 인한 단기적인 매수 포지션이 좀 들어왔다 정도로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기아차가 종목 가운데서는 또 어제에 이어서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수, 양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이 특징인 것 같습니다. 자, 그렇다면 키맨은 외국인으로 잡아오셨는데요. 아까 설명해 주신 대로 3천억 원 정도, 3천 계약 정도 선물해서 매도가 더 나오면은 좀 바닥권으로 인식하고 들어가도 된다라는 설명이신 것 같은데, 지금은 또 소폭 순매수 중이잖아요. 그렇다면 오늘은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? 기다려 볼까요? 저는 아직까지 뭐 시장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다시 해야 되는 시점인지에 대해서 아직 신뢰가 좀 적은 것 같습니다. 수급적인 부분 역시도 뱅가드 물량에 대한 우려감이 있던 상황에서 어제 그제 이틀간 매도가 나왔는데, 어제 재밌는 현상이 있었죠. 물론 그 세계은행의 어떤 경기 전망 자체를 하향 조정했고, 뭐 중국이라든지 일본의 변동성이 있었지만 외국인들의 매도 시점이 어제 오후에 좀 집중되면서 시장을 쭉 밀어냈습니다. 이것은 분명히 실질적으로 뭐 뱅가드 물량이 어느 정도의 이벤트성인 시세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오후에 출회가 되지 않을 거라고 장담할 수 없으니까, 현재로서는
최대한 좀 저가 매수를 하는 수준으로 유지한다라고 보면 현재 위치가 아직은 뭐 그렇게 적극적으로 매수할 상황이 현 선물 동반적으로 되지 못하는 수준 같습니다. 선물의 환매수 시점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선물 외국인들이 한 3,000계약 이상씩 눈에 띄게 환매수했을 때 그 시점이 바닥권 정도가 아닐까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오늘 지금 이 정도의 매수 가지고는 외국인이 선물 매도를 멈췄다, 환매수를 시작했다고 얘기하기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. 아직은 지수를 60선 언저리까지는 좀 열어두고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네, 눈에 띌 정도로 환매수가 나타날 때 그때를 살펴봐야 되겠네요. 오늘 수급 관심주는 어떤 종목인가요? 네, 일단 뭐 자동차 업종 쪽에서는 기아차가 좀 특징적인 수급을 보여줬는데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IT 쪽에서 상당한 피해를 봤죠. 물론 환율의 영향도 뭐 무시할 수는 없었지만 애플의 부품 주문 감소 영향이었는데 애플이 지금 보면은 한 2년 정도의 추세 하단에 지금 걸려 있어요. 그리고 그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수급 최근에 좀 좋지 못했지만 특징적인 부분은 연기금은 별로 팔질 않았습니다. 연기금이 주가의 영향력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 연기금이 LG 디스플레이의 조정 시에도 매도를 잡지 않았다는 측면과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도 매수 포지션을 돌았다면 LG 디스플레이의 수급적으로도 좀 최악을 좀 지났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수급이라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아주 나빴던 수급이 호전되는 데 대한 반등 시도 정도로 예상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기술적 포지션이니까 매수가는 한 27,500원 조정시 매수 유지하시고 손절 가격대는 26,500원 좀 잡아드리겠습니다. 목표 가격대는 역시 좀 강하게 꺾였기 때문에 큰 상승은 힘들 것 같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목표인 29,500원 드리겠습니다. 네, 기술적인 반등 노리는 전략이네요. 전문가님 말씀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LG 디스플레이 이제 최악의 상황을 좀 벗어났다고 보고 있습니다. 기관이 오늘 가장 많이 사는 종목이자 6거래일째 순매수 들어오고 있는 종목인데요. 매수가는 27,500원, 손절가는 26,500원, 목표가 29,500원으로 제시했습니다. 수급 나우였습니다.